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오후 12시 36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테라폼네스와 SEC가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4월 말에 SEC가 테라폼네스의 사기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53억 달러를 부과했었고, 권도영 측은 법원에 실질적인 피해는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나 타 국가에서 대부분 일어났기 때문에 과징금은 최대 100만 달러가 적절하다라고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었습니다. 53억 달러 대 100만 달러.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테라폼네스와 SEC의 합의 사실에 대해서 리플 XRP 커뮤니티는 SEC에 대해서 의아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리플과 SEC는 전혀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고 현 정권이 지속이 되고 또 게리 겐슬러가 SEC 의장으로 있는 한 항소법원, 대법원까지 가게 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EC의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SEC가 리플에게 요구한 벌금은 20억 달러인데 테라폼네스에게 요구한 벌금은 53억 달러죠. 요구한 벌금 액수만 해도 테라폼네스에게 훨씬 큰데 합의는 너무 그들과 십자리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SEC 전 변호인 및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권도영은 현재 미국에 있지 않아서 권도영을 미국으로 송환하기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해당 문제를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두 번째, 해당 소송은 불법 사기 사건으로 SEC는 벌금만 받고 나머지는 미국 법무부가 처리했으면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리플과의 싸움은 SEC에게 싸울 만한 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리플의 사업을 영구 금지하는 것과 그리고 약식 판결 자체에 대해서 항소를 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EC가 리플의 사업을 이토록 방해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쯤 오면 이유가 무엇이었건 간에 SEC만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SEC가 리플에게 원하는 방향대로 과연 흘러갈지가 결국에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깐 공유 드렸던 것처럼 리플은 SEC가 리플과 파트너사 간의 계약 내용 등 기밀 문서를 대중에게 공개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재반박문을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그 반박문은 기밀 문서를 대중에게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림에서는 토레스 판사에게 리플의 ODL 사업을 위한 기관 판매는 토레스 판사가 증권거래라고 이야기한 과거의 리플의 기관 판매와는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토레스 판사가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고 또 리플의 ODL은 약식 판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관 판매의 특성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기관 판매의 특성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는 증권이 아닌 XRP는 프로그래믹 거래처럼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쐐기를 받고자 하는 리플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관 판매 특성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장외 거래, 할인 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토레스 판사가 구제책 판결과 그리고 최종 판결에서 리플의 ODL 판매를 과연 기관 판매와 구분해 줄지 벌금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판결을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 결국 리플의 전반적 완승이냐 아니면 반승이냐에 대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컨센서스 2024에 참석해서 리플 XRP와 솔라나, 카르다노 ETF 승인은 시간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로 인해서 더 많은 암호화폐 ETF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그에 반면 골드만삭스의 암호화폐 글로벌 책임자는 동일한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커지는 건 자연스럽다. 다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솔라나나 XRP 등 다른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라고 지적하면서 고객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만 집중한다. CME에서 선물 거래가 가능한 것도 이 두 코인뿐이다 라고 상반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와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암호화폐 글로벌 책임자의 말 중에서 누구의 말이 향후에 이루어질까요? 이에 대한 답은 현재 CME에서 선물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얼마나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규제가 펼쳐질 것이며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외의 주요 암호화폐 ETF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얼마나 될 것인지 여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블랙록 CEO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다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까지 앞두고 있는 것은 바로 투자 고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선두주자가 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사치의 안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타 암호화폐 ETF도 그런 맥락에서 고객의 요구가 충만하고 또 돈이 충분히 될 만한 투자처로 생각이 되면 현물 ETF 신청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런 매력적인 암호화폐로 만들기 위해서 리플이라는 회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점은 브래디 갈링하우스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블랙록이 이더리움 선물 ETF 출시를 앞두고 약 140억 원 규모로 이더리움을 매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시드 확보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가까워짐에 따라 이더리움 가격 역시 치솟을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현재 신청자들이 미국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증권 신고서 S1 수정본을 제출하고 있는 것은 좋은 신호다라고 평가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6월 말 출시가 합법적 가능성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JP 모건은 연구 보고서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수요가 훨씬 적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올해 최대 30억 달러가 순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스테이킹까지 허용이 된다면 순유입은 최대 6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ETF 전환을 기대하고 진입한 투기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에서 10억 달러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더리움 가격을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상반된 분석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소 바이든에 비해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지만 법적인 이슈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들에 얽혀있는 것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번 대선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유권자들의 선택이겠죠.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해당 이슈를 공개하면서 그렇지만 트럼프를 막아낼 수 있는 길은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에 계속해서 기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우리나라 대선만큼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적이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암호화폐의 앞으로의 행보를 결정지을 미국 대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